직원 관리 어떻게 하냐. 생각보다 소통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성을 띠고 있는 유치원이 남아있지 않을까. 컴플레인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버드랜드 오네요.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원래는 이준규 사장님이 첫 번째를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 스케줄상 위드티처 정원진 대표님과 정원희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반려견 유치원 위드티처랑 시흥 반려견 행동교정센터 똑티 대표 정원진입니다. 팀장님. 저는 훈련사 정원희입니다. 저는 지금 위드티처에서 훈련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똑티에서는 대표 훈련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 일을 한 지는 9년 정도. 선배님이시군요. 위드티처의 탄생 배경, 원장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훈련사가 아니신데. 네. 위드티처가 처음에는 네네. 카페였었어요. 네. 카페였다가 어떻게 됐죠? 원래 이제 원장님은 경영이 주였고 네네네. 저는 이제 훈련이 주였는데 네. 제가 이제 훈련소를 나오면서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네.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협업을 하게 되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카페 때 훈련사들이 상주에 있는 카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카페를 다니시면서 나오는 그런 잔잔한 이슈들부터 사건 사고들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카페를 이용하고 애견 운동장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보호자로서 네. 또 그 당시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그런 답답함을 항상 안고 있었던 차라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의미로 위드 티처에 카페를 오픈하는 게 어때? 이렇게 돼서 네,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죠. 시작 연도가 아마 P&M이랑 똑같을 거예요. 19년도? 네. 네. 근데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죠. 코로나. 그래서 카페를 자연스럽게 접고 이제 유치원으로 아예 하면서 지금의 위드티처가 된 거죠. 그럼 위티로 전환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아마 2021년도에 유치원으로 아예 네.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유치원을 하고는 있었어요. 카페에서 유치원 네.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어떠세요? 유치원을 그래도 우리가 6년 차인가요? 네. 그 정도 됐는데 좀 어떠신지 좀 만족하세요? 만족도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6년 차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단 감회가 좀 새롭고요. 아, 이렇게 오래됐었나 싶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초반에 사실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도 되게 많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또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위드티처가 전국에서 꽤나 유명하잖아요. 네. 너무 유명한데 지금의 위드티처, 이 지금의 유명세를 가질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느끼시는지?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직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표님 처음에 뵀을 때도 네네네. 제가 엄청 깜짝 놀랐던 거긴 한데 유치원이 좀 많이 안정된 거는 최근이죠. 네, 저희 선생님들이 들어온 게 2년 전? 2년 전부터. 네. 그 정도부터 진짜 완전 진짜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느낀 거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위드티처를 지금 6년 차 우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좀 뭐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든 네. 아니면 좀 좋지 않았던 일이든 그런 좀 사건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위티만의 극복 좀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슈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작은 것부터 큰 네네네. 것까지 진짜 사업을 하니까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위티가 좀 특이한 점이 네. 부서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픽업 드랍 팀, 약간 이름이 좀 귀여운데 맘마 담당하시는 팀,
뭐 소지품 관리하시는 팀, 맘마가 밥이죠? 네, 네, 밥 네, 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부서가 다 나뉘어져 있어서 무언가 이슈가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 픽업 드랍 운행 중에 무언가 이슈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끔 해요. 또 하나가 특이한 점이 연락 체계가 좀 특이하거든요. 연락이요? 네, 보호자 연락? 보호자와 오. 소통하는 연락 체계가 네. 모든 소통을 다 제 카톡으로만 해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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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님께서 뭔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제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슈나 모든 상황을 제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큰 이슈들 있잖아요. 뭐 아이가 다쳤다거나 네. 뭐, 네, 사실상 그게 제일 큰 이슈죠. 그래서 다친 거는 저랑 팀장님이랑 저희 이제 부팀장님 이렇게 세 명 간부들이 해결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자잘자잘한 이슈들은 각 부서별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슈들은 뭐 그 이슈가 발생됐을 때마다 해결을 하는데 다쳤을 때는 좀 중요한 그쵸, 부분이라서 그쵸. 네.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좀 따로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럼 지금 되게 업무 분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시스템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시스템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맞추게 된 건지? 처음에는 완전 엉망진창이었었어요. 이제 그 훈련사들도 그렇고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을 좀 공감하실 텐데 네.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제가 픽업 드랍 팀이었다가 제가 맘마도 관리했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점점 이제 직원이 많아지면서 이 업무 분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슈들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이슈가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그쵸, 네, 그쵸. 그런 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업무를 나누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나누다가 지금은 부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는 별로 없었어요. 뭐 맘마 담당, 픽업 드랍 담당 여기였다가 뭐 소지품 담당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좀 부서별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이나 팀장님이 기억에 남는 사고? 네. 좀 이런 일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은 애들이 다친 거. 네,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운동장이 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고들이 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뛰다가 나무에 부딪힌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뛰다가 발톱이 빠진다든지. 아이고. 뭐, 네, 그런 사건이 생겨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쳤을 때는 그 매뉴얼을 아예 이제 팀장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게끔 하기도 하고 또 따로 교육을 해요. 그 급박한 네네네. 상황에서는 잘 이제 그게 이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는 편인데 매뉴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세 팀으로 나뉘어져요. 네. 그래서 상황이 딱 발생하자마자 그 상황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네. 이제 간혹 아이들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보호자님이 오셨을 때 너무 반가운 마음 혹은 긴장되는 마음에서 그런 증상들을 안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그 사람이 기록을 다 남겨두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간부들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이제 CCTV 확인하고 선생님들한테 전후 상황 물어봐서 보호자님께 바로 고지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될 것 같다. 네네네.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아이들이 좀 흥분해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은 아이들에게서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남은 아이들이 원래 생활을 이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움직이고요. 뭐 예전에는 좀 우왕좌왕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사건들을 거쳐서 지금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역할이 분담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위드 티처를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견 유치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텐데 현실적으로
개인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뭐 네네. 직접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소수의 인력으로 소수의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작은 사고들,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사고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갑자기 우리가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디티처의 경우에는 현재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분담이 잘 돼 있어서 척척척척 될 수 있지만 우리 초보 원장님들이나 네. 아니면 초보 선생님들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은 인력이 많지 않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좀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훈련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고가 딱 일어나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왜 다쳤고, 이게 네. 어떻게 다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며 하면서 막 손이 막 떨리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그 팀장님한테 엄청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혼자였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면서 금방 유치원을 좀 접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그래서 훈련사가 아닌 원장님들이나 뭐 아니면 훈련사 분이시더라도 좀 초보 원장님들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기회가 된다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좀 컨택을 해서 좀 조언을 많이 얻으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이슈가 사실 저희 유치원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엄청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 자체가 물론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일단 매뉴얼을 만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고 대처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건 애초에 매뉴얼이 있었는데 인력이 많이 없어도 네. 가장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상황 파악 우선 하고 두 번째로 보호자님께 알리는 게 가장 급선무로 이제 보통 초보 이제 운영자분들은 사실 사고가 나면 망설인단 말이죠. 이제 보호자님께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고지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겁이 나실 수 있어요. 혹은 너무 바빠서 네. 이걸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보호자님한테 연락을 좀 늦게 드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분리하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께 알리는 게 늦어질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보호자님께 알리는 게 제일 첫 번째. 근데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최악의 상황이 맞아요. 발생할 보호자님은 수 기다려주시질 있습니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소한 거라도 네. 아무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네. 고민하지 말고 맞아요. 연락을 네. 드려라. 그리고 이건 원장님이 지금도 해주시는 건데 이슈가 생기는 다른 유치원들의 이제 이슈 같은 것들을 네. 모아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이제 저희 원내에서 꼭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제 보호자님이 반려하시면서 생기는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코피를 계속 흘려서 그냥 면역력 저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풀씨가 안에 들어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의 이슈들을 이제 공유를 해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원들이 지금 꽤 많아요. 10명 정도 네, 된다라고 맞아요.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욕심이죠. 원장님의 욕심인가요? 네, 제 욕심이기도 하고 원희쌤이 이제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시면서 훈련도 하시고 좀 바빠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교정 수업도 하시다 보니까 그쵸. 중간중간에 빠지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들을 좀 그때마다 이제 보충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그만큼 저의 가치가 이제 9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빈틈을 메꾸려다가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9명까지. 저희도 지금 6명 되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근데 힘들어요. 진짜 신기한 게 한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상관없이 그냥 힘들어요. 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또 아, 힘들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마음 같지 네, 않잖아요. 맞아요. 또 저는 훈련사이기도 하고 또 대표이기도 하고 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죠. 욕심을 네. 내고 너 훈련사로서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인간으로서도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곳 가서도 대접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10명 저는 되게 막연하기도 하고 막 겁도 나고 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단합이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드티처 팀원들 혹시 비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몰랐는데 음. 생각보다 소통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도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제 오늘 좀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따 잠깐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오늘 표정이 왜 그랬어? 이렇게 직원들의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직원분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이제 문화가 생긴 것 같고요. 저희끼리의 문화가. 네. 그리고 좀 강조하긴 해요. 우리는 한 팀.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얘기해야 되고 소통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직원 관리 어떻게 하냐. 저희 선생님들이 다 MZ 세대시거든요. 그렇죠. 네, 요새 이제 또 화두이기도 하잖아요. MZ 분들은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성장. 얼만큼 성장하느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장에 좀 집착하고 성장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라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훈련사분들이 특히 SNS로 되게 활발히 활동들을 그쵸, 많이 그쵸.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핸들링 기술이나 뭐 업무적인 능력이나 분명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쉽게 다른 훈련사님들의 근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내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건가? 다른 훈련사분들은 저만큼 높이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이직을 또 쉽게 결정하시게 되고 하면서 사실상 반려견 유치원 분야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죠. 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재미. 아니 회사 일하는데 뭔 재미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재미가 없으면 이 일 너무 재미없는데 퇴사할까? 이런 말들도 그냥 서스럼 없이 하실 정도로 좀 일의 재미를 좀 많이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좀 이벤트 같은 게 좀 크거든요.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를 본인이 기획을 해서 그거를 좀 이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회사에서 좀 구조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벤트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기획을 하고 이벤트가 어떻게 성공이 되는 것까지 봐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하고 실제로 성공을 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재미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많이 찾아서 많이 넣고 있죠. 그래서 일의 재미도 있고 본인이 이제 성장을 한다고 느끼게끔 많이 좀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편이에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네. 성취감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드티처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팀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앞으로 우리 팀원이 될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아까 이제 원희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의 목표가 있는 훈련사. 그런 분들이 저희가 찾는 인재상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훈련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훈련사로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네. 근데 그래야만 자기 목표가 있어야, 개인적인 목표가 네. 있어야 재미를 느끼고 맞아요. 성취감을 느끼고 네.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운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도 맞아요. 꾸준히 해야 어느새 몸이 조금 건강해져 네. 있고 좋아져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훈련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안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네. 훈련 한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와 네. 있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요즘 친구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을. 그래서 저희도 훈련사로서의 목표가 있는 친구들 좀 바라기는 하는데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10명이나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럭키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드 티처는 이렇게 두 분이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계시니까 단합도 잘 되기도 하고 우리 성장도 하고 있고. 근데 위드 티처만의 우리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네. 우리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의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요. 그러니까 한 주의 프로그램이 네네네. 그 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하나는 운동, 그 다음에 하나는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피트니스라든지 뭐 어질리티 같은 이제 신체적인 활동도 하면서 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성 교육, 뭐 동감화 교육, 뭐 이렇게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둔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아무래도 훈련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이제 헬퍼 선생님들의 역할도 다들 열정적으로 막 참여하셔서 유치원 선생님인 거 안 들키려고 뭐 마스크 쓰고 막 페브리즈 뿌리고 모자 쓰고 막 우산 들고 나온다든지 네, 네. 검은 옷을 따로 챙겨 온다든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드 티처가 제가 알기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새벽 늦게까지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하시잖아요. 그런 준비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팀장님이 주도적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는 느낌인가요? 기획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획서를 받아서 이제 검토하는 편이고요. 제가 많이 아이디어를 좀 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프로그램 중에 그 행사 때마다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나 뭐 추석이나 네. 이럴 때 하는 이벤트들은 네. 실제로 기획서를 받고 제가 기획서 중에 네. 괜찮은 걸로 오.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자기 기획서가 뽑히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엄청 네. 어. 그래서 제가 그 보호자님들께도 알리고 음. 이제 인스타에도 누가 기획을 했다라고 음. 꼭 기재해서 알리는 편이에요. 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위티처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위드 티처만의 대처 방법. 컴플레인은 정말 모든 원장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좀 공감하실 건데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네. 네. 이게 저희가 잘못을 했든 뭐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일단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그렇죠, 그렇죠. 네, 다가오니까 보호자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재발 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슈랑 좀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네네.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컴플레인 딱 받았을 때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이 왜 생겼는가를 좀 원인. 네, 원인을 파악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컴플레인이 오면 그거에 대한 질책을 이제 저희가 직원들한테 하죠.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왔을 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이 컴플레인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혼내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일단 다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끔 끌어내고 제가 이미 상황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여쭤보고 다 듣고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걸 다 얘기하니까 조금 후련해지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저는 다시 네. 대화를 시작을 하는 네.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사소한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이게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어떤 선에서 누구 선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것 같고 선생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해결해 보게끔 해보는 편이고요. 안 된다 그러면 그 위에 팀장급이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1단계 올라가고 여기서 안 되면 원장으로 올라가고 네. 그 다음 안 되면 제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컴플레인 대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단계를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대표님처럼 여러 단계를 두시는 게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금 완충되는 그쵸, 게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막바로 원장님이 투입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어떻게 하냐면 대면으로 대처를 해요. 무조건. 네. 저희 왜냐하면 또 우리가 문자나 카톡이나 맞아요. 전화로 네. 하면 또 오해가 또 생길 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약속을 잡고 오시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거나 약속을 잡아서 이제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두 분이 관계가 자매이시잖아요, 네. 그죠? 저도 제 동생하고 또 네. 지금의 와이프하고 또 함께 하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생긴 이야기, 뭐 장점, 단점. 장점은 외롭지 않다는 거. 네, 의지가 일단 많이 되고 저는 특히나 이제 훈련사가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운영하면서 진짜 많이 약간 의지를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진짜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일반 직장인 분들은 전혀 공감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제가 그냥 말하지 않고 저도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은데 같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걸 말하면서 좀 외로움이 좀 덜지 않았나.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훈련을 잘 모르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네. 왜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제가 더 억울해하고 막 네. 그랬었던 시절에 다 들어주고 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팀장 생각은?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랑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내 편이라는 점이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성격이 저는 살짝 보수적인 편이라서 거리를 좀 두거든요. 처음에 이제 친해지기 전까지.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네네네.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미 친하다 보니까 그런 딱 어려운 시점에서 그냥 바로 탁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약간 내 편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게 가족이라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제 모든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힘든지 제가 얼마나 바쁜지 뭐 업무 시간에 만나는 거 외에 사적인 부분들까지 다 알고 있고 가족 일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따로 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점? 약간 자매라서 그런지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럼 성격이 좀 비슷하세요, 두 분? 전혀 완전 달라요. 달라요. 전 좀 완벽주의자 스타일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스타일이고 원희 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둔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둔해요. 처음부터 좀 잘 맞았어요? 저희요? 네.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맞추는 게 네. 이게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훈련사가 아니었고 훈련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조금 마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 이게 게 있었죠.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반인이고 네. 그
훈련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 어떠한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언을 얻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엄청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매여서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이었으면 서로 좀 그게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매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서로 좀 말도 좀 더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냥 세게 다이렉트로 하고.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까지 서로 기분 안 상해도 되지 않나 싶은 것도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들도 여러 번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맞춰진 상황이죠? 네, 지금은 저희도 안정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약간 장점이 내 편이 있고 항상 나를 언제든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단점은 24시간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외에 그냥 자매나 형제 아니더라도 지금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님은 일반인 분이시고 이제 밑에 분이 훈련사 분들이시거나 혹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관계성이 또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되게 많이 부딪힌다라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자매니까 뭘 이렇게 떨어질 수가 뭐 한쪽이 퇴사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내 편이 있다는 게 가장 진짜 큰 장점이지 않을까. 자매라서 안 그만뒀던 것 같아요. 위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자매라서.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나 그만두고 퇴사하겠습니다. 우리 찢어집시다 이럴 수가 없는 사이라서 그렇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앞으로 위드티처의 우리 비전, 우리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위드티처 비전은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거에 좀 크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어디든 위드티처 나왔다 하면 좋은 조건에 스카우트 당할 만큼 열심히 하자 이런 목표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목표 외에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목표긴 한데 좋은 유치원이 되는 거.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활성화되고 맞아요. 저 위드티처만 잘 돼가 아니라 그냥 그 반려견 유치원에 대한 산업 자체가 좀 인식이 좀 좋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좋은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목표가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것에 좀 중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요즘에 그쪽에 좀 많이 꽂혀 있기는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전문화가 돼야 되고 전문성이 좀 더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의 개인적인 목표가 또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목표가 아마 원희 목표를 이루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거든요. 목표가 무엇이죠? 지금의 목표는 세계대회에 나가는 것이 제 큰 목표입니다. 훈련사의 꿈이죠. 네. 세계대회에 나가서 네. 저 스스로 이제 뭐 그런 순위나 결과를 떠나서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팀장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원장님은 서포트를 하는 역할인 거고. 네, 맞아요. 맞나요? 지금도 거의 매니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애견 유치원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전망이 좀 어때 보이시는지? 좀 어느 정도 좀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문화 특성상 저희가 또 한국인들이 일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반려하는 반려동물을 좀 일하는 업무 시간에는 좀 좋은 위탁소에 위탁을 하면서 이제 유치원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 특성상 반려견 유치원의 전망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사실상 지금도 오픈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10곳이 오픈을 하면 제가 봤을 때 7에서 8곳은 금방 사라지고 네. 한두 곳만 살아남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 전망이 마냥 밝다고만 또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네, 보죠.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나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 쉬우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진입장벽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되면 또 우리 손님들 입장에서도 더 이렇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또 나름대로 안전하기 위해서 전문성도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유치원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걔를 잘 알고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결국엔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좋은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애견 유치원을 창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막 오픈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 힘내시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조언을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사업 초반에 저도 이제 용기가 없다 보니까 네네네. 조언을 구할 때도 마땅히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언을 못 구하고 저 혼자 고분분투하면서 이렇게 좀 헤쳐나갔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께 많이 조언을 구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럼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우리 원장님들께서 위드 티처에 연락을 하면 어떻게? 언제든지. 여러 유치원에 조언 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조언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이런 조언들을 듣고 용기를 좀 내서 실제로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지금 팟캐스트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드 티처도 마찬가지고 저희 P&M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버디랜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배우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마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아, 하는 좋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